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젤렌스키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키예프 정권이 모스크바 크렘린에 드론 공격을 가하고 국경지역 벨고로드를 대상으로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러시아의 보복을 초래할 도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키예프를 방어하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5개를 완전히 박살냈다면서 러시아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키예프의 빌딩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어할 무기가 없으니 러시아로서는 젤렌스키 제거쯤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곧 자기네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자체 무기는 모두 동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무기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는 전투를 지속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도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무기를 펌핑해주고 있는데 전투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기가 젤렌스키에게 뭐라 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의 대통령궁을 언제든 폭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유만만했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는 언제든 키예프 폭격이 가능하다는 말에 경악한 것 같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포대를 한 대도 잃지 않았다면서 키예프는 완전히 방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외국 미디어 앞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한다고 악악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젤렌스키입니다. 패트리엇이 멀쩡하다면 서방 국가들이 돌연 키예프에 특정 대공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발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는 키예프 방어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격을 받든 말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일반 시민들을 위한 방공호 시설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그저 서방으로부터 물자와 돈을 지원받기 위해 최전선에 밀어넣을 대포밥 자원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트르 파벨 체크 공화국 대통령은 서방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을 보안 서비스로 면밀하게 감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이 일본인을 대한 것처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는 전쟁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벨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매체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라디오 프리로 시작되는 매체는 모두 미 국무부의 대외 선전용 기구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미국과 반대되는 국가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띄워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파벨이 말한 미국의 일본인 대우는 1941년 진주만 공격이 있은 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미국계 일본인 12만 5천 명을 구금시설에 강제 수용한 일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 정책은 1946년까지 지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계 미국인 사회에 사과하고 생존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파벨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시민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유럽에서 일반 시민들의 러시아포비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가운데는 파벨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결과 특수 군사작전 초기 해외로 빠져나갔던 러시아인들 대다수는 불안을 느껴 절반 이상이 귀국했습니다. 지금도 해외 도피 행렬이 줄을 잇고 있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